대한민국 중심 채널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에이스 찰리 반지와 결별했습니다. 롯데는 LA 다저스 산하 AAA에서 뛰는 왼손 투수 알렉 갬보어 등 여러 선수를 영입 후보군에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야구 SSG 랜더스가 선임 24일 만에 물러난 박정태 전 퓨처스 감독을 퓨처스 팀 고문으로 위촉해서 논란입니다. SSG 구단은 박정태 고문은 야구단 임직원이 아니라 외부 전문가로 선수단 육성과 교육 등에 관해 자문 역할을 맡았고 지난 3월 계약 당시 따로 외부에 발표하지는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가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난 조동현 감독의 후임으로 양동근 수석 코치를 승격 선임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진출 이후 처음으로 4번 타자로 출전한 샌프란시스코 이정우가 2경기 연속 안타를 터뜨렸습니다. 이정우는 애리조나와의 홈경기에 4번 타자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타율은 2할 8푼 5리로 소폭 내려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에 1대2로 패해 4연패에 빠졌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의 자율성이 확대됩니다. 대한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훈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화훈련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촌한 선수들이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해왔던 새벽 훈련은 선수 자율로 전환됩니다. 해외 전지 훈련 도중 발생한 성추행 논란과 음주행위로 중징계를 받았던 피겨스케이팅의 이혜인과 유영의 징계가 취소됐습니다. 연맹 관계자는 두 선수와 진행하던 징계 취소 본안 소송을 조정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가 명장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을 축구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5월이) 즐겁죠. 저도 계속 저 현장 요즘에 그래도 프로농구의 마지막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네. 현장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뭐 일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박재민 의원은 인디애나 때문에 뭐 입에 웃음이 가실 날이 없겠습니다. 아유 뭐 오늘만 같아라. 네, 하루하루 365일이 오늘만 같다면 네. 대한민국의 행복 지수는 굉장히 높은 점수로 측정이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진짜 이따가 인디아나 이야기는 좀 더 깊이 나눠보도록 네네. 하고 자 먼저 KBL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KBL 프로농구 챔피언 결정전 5차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현재 SK가 73대 49로 앞서 있습니다. 1쿼터부터 3쿼터까지 매 쿼터 24점 이상을 넣었고요. 전반까지는 그래도 LG가 치열하게 맞섰는데
3쿼터 점수가 24대 11이었어요. 네. 뭐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경기 SK가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안영준 선수가 우리는 포기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했었고 이 오세근 선수도 지난 4차전을 통해서 진짜 부상 투혼이 뭔지를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뭐 축구에서 한 골 넣고 세레모니 하는데 오세근 선수가 처음에 3점 넣고 엄청나게 크게 포효했어요. 맞아요. 네. 네, 이게 결국 승리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제스처였는데 2연승이 뭐 눈앞에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사실 근데 오늘 경기를 만약에 SK가 잡고 되면은 3대 2가 되는데 3차전까지는 이거 그냥 4차전에서 경기 그렇죠. 끝나겠다. 네. 이런 생각 가지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아마 보는 분들 대부분이 그랬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이 그랬으니까 LG 선수들, SK 선수들 역시도 같은 생각을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싱겁게 끝나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으니까요. 네. 아니 이제 3차전까지 이겼으면은 사실상 현재까지의 이력으로는 승률 100%긴 합니다. 네. 일단 1차전부터 3차전까지 이긴 팀이 네. KBL 역사상 한 번도 그 우승과 멀어진 적이 없으니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LG가 시리즈를 리드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우승할 확률이 좀 더 가까이 가 있으니까 네. 이 확률이 과연 처음으로 깨질지 지켜질지 이것도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를 쓰긴 했죠. 3대 0에서 한 번도 3대 1을 만든 팀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네. 그런데 3대 2를 만든 것도 NBA에서도 별로 없거든요. 네, 네. 그만큼 뭐 전의를 상실한 상태에서 4차전, 그렇죠. 5차전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SK가 뭐 2연승이 눈앞에 왔는데 또 6차전은 창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LG 입장에서는 3대 1로 이겨 있지만 6차전이 사실상 마지막 게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LG도. 그렇죠. 네, 뭐 승부는 안 끝났지만 만약에 6차전을 내주면 흐름이 완전히 흐름이 완전히 뒤집혀지죠. 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데 일단은 3차전까지는 LG가 앞서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조현일 위원이 LG의 우승을 점쳤거든요. 그거는 제가 작년 9월부터 그렇게 했었죠. 네, 그 문장을 빼먹으셨네요. 네. 그리고 이현중 선수와 제가 참 보는 눈이 비슷하다. 네. 네, 이현중 선수도 LG 우승을 점쳤는데, 근데 오늘 경기 일단 이렇게 지금 패하게 되면 LG가 3연승 이후에 2연패라서 그렇죠. 분명히 흐름 자체가 상당히 뭐 꺾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직 경기는 안 끝났지만 만약 6차전 창원 홈으로 내려간다면 LG는 경기 초반 5분 뭐 6분 7분 정말 잘 보내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창원 LG가 뭐 샴페인을 터뜨리기엔 아직 이르다 볼 수 있죠. 자, 반대로 박재민 의원은 SK의 우승을 점쳤었는데 그렇죠. 3차전까지는 이게 무슨 일이야 싶다가 지금은 좀 생각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3차전까지만 보고 나면 많은 팬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SK의 농구는 어디 갔지? 도대체 이건 다른 팀이 돼버렸나? 이게 아니면 아예 마음을 먹고 일부러 이렇게 플레이하는 건가 싶을 정도로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 전희철 감독도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SK가 드디어 이제 정규 시즌에 SK로 돌아온 것 같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좀 찾게 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4차전 끝나고 했는데 선수들하고도 연락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1승을 올렸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 경기를 첫 경기처럼 뛰겠다. 네. 그냥 기존까지 있었던 3패는 염두에 두지 않고 뛰겠다. 아마 이런 분위기의 SK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똘똘 뭉치지 않았을까. 가장 무서운 팀으로 돌아온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네. 그 4차전에서 SK가 LG를 잡아내면서 드디어 SK가 LG를 잡는 방법을 알아냈다라는 네. 평가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날 경기 끝나고 오세근 선수를 만났었는데 네. 오세근 선수가 하는 얘기가 자기가 오세근 선수가 현재 KBL 현역 선수 중에서 우승을 가장 많이 해본 선수입니다. 네, 4번을 냈고 3번을 MVP를 탔으니까. 네. 근데 오세근 선수가 하는 얘기가 이런 큰 경기에서는 전략 전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선수들의 의지인데 우리는 지금 거기서 이 의지를 굉장히 많이 얻었다. 그리고 자기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자기가 최근 들어서 몸을 날리면서 슬라이딩하는 거 봤냐. 근데 4차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선수들의 마음가짐 이것이 SK가 실제로 김선영 선수도 3차전 들어가기 전에 선수들이 전날 밤에 모여서 우리 한 경기는 이기자. 그냥 이대로 지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SK가 시리즈 전에 내부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 SK가 무너지는 요인이 아니겠냐 했는데 어쨌든 위기에서 서로 흩어지지 않고 서로 응집력이 생겼다는 거 이게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베테랑이 진짜 여기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세근 선수가 근데 진짜 부상 투혼을 네. 불사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오세근 선수 평소에는 이
오른손 네 번째 손가락에 보호대를 차고 있어요. 네. 근데 경기 때는 풀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골절된 상태여서 매 경기 여기다 이제 마취 주사를 맞고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세근 선수가 슛을 던지면 굉장히 많이 빗나가는. 그러니까 오세근 선수가 보통 이제 들어갈 것 같은 슛을 던지는데 아예 각도가 벗어나는 슛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아예 감각이 없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던졌을 때 이게 슛이 안 들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4차전에 굉장히 중요한 3점슛을 성공시키면서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자신감을 많이 갖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LG도 역시 베테랑들이 힘을 내고 있습니다. 네, 네. 허일영 선수죠. 그렇죠. 네. 허일영 선수 거의 3차전까지는 1분당 1득점 했어요. 9분 뛰면 9점, 네. 12분 뛰면 12점. 네, 맹활약을 했었는데 이 허일영 선수도 뭐 저도 통화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력은 자신 있는데 2차전 때 살짝 힘들더라. 근데 3차전 끝나고는 또 워낙 감이 좋으니까 10분을 연속해서 뛰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샘솟아서 이번에는 전혀 안 힘들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SK에 비해서는 경험이 부족하긴 합니다. 뭐 허일영 선수가 있긴 하지만 또 지금 뭐 전성현, 두영민 선수는 아예 나가 있고 젊은 선수들이 LG에 더 많다 보니까 이 허일영이나 혹은 뭐 외국인 선수지만 또 아셈 마레이 같은 이런 이 베테랑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훨씬 더 늘어났죠. 네. 자, 경기는 이제 막 4쿼터가 시작이 됐고 77대 52 여전히 큰 점수차로 벌려져 있는데 이쯤에서 뭐 오늘 경기는 거의 뭐 이제 SK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보고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일단 6차전 아직까지 그래도 LG가 유리한 게 맞죠. 그리고 6차전에서 또 홈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LG도 그냥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왜냐면 LG가 창단 28년 만에 첫 우승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다 거의 다 쥐었다고 생각한 우승을 놓치면은 또 언제 우승 기회가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LG도 한 번쯤 선수들이 의지를 한번 다 잡고 그래도 LG가 아직까지는 한 번만 이기면 되니까 좀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예. 물론 6차전에서 SK가 이긴다면은 그때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예. 저도 LG가 홈에서 축배를 들지 않을까. 네, 3번 연속 질 팀은 아니라고 보고 5차전에 이렇게 뭐 가비지 게임이 난 게 오히려 저는 LG에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접전에서 지는 것보다. 네. 네, 그래서 저는 LG의 우승을 여전히 예상하겠습니다. 저도 LG가 유리하다고 봅니다. 오.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근데 그 유리함을 뚫고 SK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감히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팀은 챔피언 결정전을 치르고 있고 다른 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던 차에 현대모비스의 양동근 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발표가 됐죠. 현대모비스 양동근 코치가 이제 수석 코치였는데 이제 새 시즌 앞으로 이제 다음 시즌부터 새로운 감독으로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현대모비스에서만 21년을 프로 생활을 한 원클럽맨입니다. 그렇죠. 진짜 뭐 현대모비스의 레전드고 또 프로농구의 또 레전드입니다. 이제 굉장히 팬들 입장에서는 큰 기회를 하고 있을 텐데 뭐 뒷이야기나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사실 소문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네. 지난주부터 심지어 코치까지 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흘러나왔는데 그 얘기가 너무 흘러나오다 보니까 양동근 감독이 답답했는지 미국에 있었거든요. 가족들하고 같이. 근데 저한테 해외 국제전화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좀 했었는데 이거 나도 너무 나도 들어보질 못한 얘기가 너무 지금 퍼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래도 내부적으로는 꽤 소문이 났던 게 윗선의 결제만 남았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소문 그대로 오늘 이제 발표가 됐고 어제 최종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 꽤 전부터 나오긴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뭐 발표만 남겨뒀다라는 게 중론이긴 한데 최종 결정이 어제 났다는 것도 좀 살짝 놀랍긴 하네요. 근데 그러니까 어제 거의 다 해놓고 네. 그리고 조동현 감독한테 계약 연장하지 않는다 연락하고 그리고 양동근 감독을 이제 본사로 불러서 어제 사인하고 네. 구단하고 만났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현대모비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팀들도 감독 손임이 더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요? 아직 발표만 나지 않았을 뿐이지 KCC 지금 이상민 감독과 이규섭 코치가 일을 하고 있죠. 이미 이상민 감독 체제로 지금 코칭 스태프가 지금 이미 외국인 선수 물색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아마 발표는 언제 될지 발표가 이렇게 자꾸 미뤄지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가대표팀 일정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박지수 선수가 합류했고 또 홍유순 선수 지난 여자 프로농구를 아주 반짝반짝 빛냈던 영건이죠. 첫 태극마크를 달게 되는 이번 여자 대표팀 이 FIBA 아시아컵 여자농구 최종 명단이 확정이 됐습니다. 7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열리게 되고요. 비시즌에 열리는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또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또 남자 농구 대표팀은 7월에 일본 그리고 카타르와 평가전을 개최하는데 사실 뭐 농구 팬들이 이 A매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네. 많아봤자 뭐 1년에 평가전은 한 2번 정도였는데 네. 이번에는 평가전도 많고 여러모로 농구 팬들이 비시즌에 심심하지 않겠습니다. 또 네. 7월달에 그 매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덥잖아요. 근데 그 농구장에서 에어컨이 나오기 시원하죠. 때문에 시원하게 농구를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NBA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자,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죽지세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화가 두산을 상대로 13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류현진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요. 자, 13연승 아직까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굉장히 팽팽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 7회 말 현재 1대1로 두산과 동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한화를 한 경기 차로 쫓고 있는 2위 LG는 7이노스 선발로 키움과의 3연전 홈경기에 시작했는데요. 6대0으로 앞서가던 LG 하지만 키움이 5회 석점, 6회 석점 추격하면서 6회 말 현재 6대6 동점이 됐습니다. 승부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자, 3위 롯데의 경기도 궁금합니다. 데이비슨 선발로 기아를 상대하고 있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8위까지 떨어진 상황이어서 승리가 더 절실합니다. 팽팽하던 투수전 5회 말 데이비스를 공략한 김도영의 적시타로 먼저 선취 2점을 뽑아내고 이어진 최용우의 안타로 한 점 추가하면서 점수는 3대1로 벌어져 있습니다. 7회 말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은 NC의 SSG의 경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NC는 이 경기를 승리한다면 8연승인데요. NC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2회 시작하자마자 2점을 득점을 했고 7회 한 점 더 추가하면서 8회 초 현재 3대2 한 점 차 리드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KT 대 삼성의 경기도 보겠습니다. KT는 5연패, 삼성은 8연패 중이어서 두 팀 연패 탈출이 급선무인데요. 두 팀의 경기 확실히 라이온즈 파크에서 펼쳐서일까요? 오늘 삼성의 타선이 KT보다는 더 뛰어난 모습입니다. 7회 말 현재 4대0으로 삼성이 앞서 있습니다. 자, 한 주간 농구 이슈들을 짚어보는 주간 농구 듣고 계십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포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그리고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프로농구 NBA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 2라운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도 두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정리해보죠. 네, 오늘 골든스테이트와 미네소타 경기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미네소타가 117대 110으로 이겼습니다. 커리는 부상 때문에 3경기 연속 결장했고요. 1승 이후에 3연패, 이 스티브 커 감독이 지휘봉 잡은 이후에 두 번째 있는 일인데 2016년 이후로 3연패 빠졌습니다. 미네소타에서는 랜들이 31점, 에드워즈가 30점을 폭발시키면서 원정에서 2연승, 컨퍼런스 결승까지 1승만 남겨두고 됐고요. 이에 앞서 열렸던 동부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는 보스턴과 뉴욕이 보스턴을 꺾으면서 3승 1패로 역시나 세미파이널 통과에 1승만 남겨두고 있는데 아쉽게도 제이슨 테이텀이 부상을 입으면서 뉴욕 닉스의 컨퍼런스 결승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골든 스테이트와 미네소타의 2라운드는 커리가 복귀를 언제 하느냐, 그리고 복귀해서 어떤 활약을 펼쳐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커리가 지금 햄스트링 부상인데 이게 햄스트링이 그레이드 1, 그러니까 최소한 2주는 쉬어야 되는 부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시리즈가 6차전까지 가면 5차전과 6차전 사이에 3일의 휴식이 있거든요. 네. 굉장히 특이하게. 그런데 5차전까지만 진행이 되면 커리의 복귀는 그렇죠.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다음 경기가 미네소타의 홈,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원정이고 커리가 뭐 햄스트링 부상 입은 이후에 뭐 슈팅 훈련도 하고 자전거도 탔는데 사실 설령 출전한다고 해도 100%의 가능성은 높지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대로라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커리 없이 시즌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시리즈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클라호마 시티가 덴버를 92대 87로 제압하면서 이 시리즈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처음부터 그 정규리그 MVP 후보 간의 맞대결로 재밌었잖아요. 실제로 시리즈도 좀 2승 2패로 팽팽하게 맞서 있고요. 그리고 좀 이변이 일어나고 있죠. 네, 클리브랜드를
인디애나가 또 그러니까요. 잡으면서 시리즈 3승 1패로 동부 1위가 탈락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동서부 1위 오클라호마 시티랑 클리블랜드가 시즌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기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분히 이 두 팀의 최종 파이널이 성사될 수 있다라고 예측한 분들도 많은데 또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네요. 이 확실히 정규 시즌하고 네. 플레이오프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느낍니다. 결국은 정규 시즌에는 같은 팀을 NBA 팀들끼리 만날 수 있는 확률이 뭐 한 뭐 2번, 3번 정도라면 정규 시즌은 같은 팀을 최대 만났을 때 7번을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전이냐 이게 이제 장기전이냐의 차이인데 사실 두 개의 전략이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서 어느 팀이 더 발톱을 숨기고 있었냐 그리고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얼마만큼 더 에너지를 비축해두고 또 상대팀의 특화된 전략을 미리미리 준비했느냐 또 선수들의 의지 이런 부분들이 다 종합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인디애나가 클리블랜드를 앞서고 있는 거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클리블랜드가 3연패를 당했죠. 네. 클리블랜드가 지금 도노반 미첼까지 발목 부상이거든요. 그래서 MRI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는데 내일 당장 경기고 그리고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3점이 정말 미쳤습니다. 네, 팀 3점이 플레이오프 들어서 40% 이상이고 두 자리 득점자가 무려 6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네소타나 혹은 뭐 다른 덴버 같은 팀들은 선수 7명, 8명을 플레이오프에서만 쓰는데 인디애나는 두 자리 득점자가 6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특출한 에이스는 없지만 모든 선수들이 제 몫을 해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플레이오프에서 통하지 않을 것 같은 팀인데 지금 클리블랜드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고 클리블랜드와 인디애나의 정규 시즌 승수 차이가 14승이었어요. 클리블랜드 64승, 인디애나 50승이었는데 50승. 반대로 지금 인디애나 클리블랜드를 완전히 공격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에반 모블리가 정규 리그만 못한 경기력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렇죠. 그동안 이걸 지탱해온 게 도노반 미첼이었거든요. 도노반 미첼이 지금 1차전부터 3차전까지 평균 41.3점을 넣었어요. 근데 이 도노반 미첼에게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도노반 미첼이 빠지면서 네. 지금 90점이 없죠,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인디애나가 이제 내일마저 승리를 하게 된다면은 파이널에 선착을 하게 되는데 묘하게 박재민 의원이 차분하네요. 아니 저는 이제 뉴욕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클리블랜드는 이미 삭제됐습니다. 제가 이제 그 키보드 자판을 보면 이제 뒤로 지우기 버튼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5번 눌렀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이제 지워졌고요. 이제 두 글자 이제 전통의 90년대의 엄청난 라이벌이었죠. 인디애나와 뉴욕과 인디애나의 이 컨퍼런스 파이널. 레지 밀러와 패트릭 유인, 존 스탁스가 있었던 그 시절의 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재밌는 월드 시리즈가 좀 펼쳐지지 않을까 완전 싶습니다. 혈투였죠. 혈투. 네. 자 그리고 오클라호마 시티와 덴버의 경기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기도 물론 덴버라는 팀 자체가 워낙 뭐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뭐 저력이 있는 팀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클라호마 시티 사실 훨씬 유리할 줄 알았거든요. 전 덴버가 요 앞에 시리즈에서 LA 클리퍼스를 만나면서 더 경기력을 너무 어려운 상대를 만나다 보니까 이 경기력을 어느 정도 물론 지치긴 했으나 너무 강한 상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난 게 오히려 수비 쪽에서 헐거운 팀이다 보니까 좀 더 그 부분에서도 좀 덴버가 덴버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데 클리퍼스가 꽤 영향을 주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플레이오프는 결국 점수대가 지금 낮아지기 마련이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지금 세 자릿수 점수 경기가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OKC의 득점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접전이 맞아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한 골 한 골 싸움에서는 유키치의 존재가 크니까 네. 그 부분에서도 지금 접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내일 경기가 다시 또 펼쳐집니다. 10시 반에 우리 시각으로 10시 반에 펼쳐지게 되는데 내일 제가 중계합니다. 네, 많은 어떻게 시청 보십니까? 부탁드릴게요. 저는 OKC가 4차전 잡은 게 크다고 보고 다시 잃어버린 홈코트 2점을 빼앗아 왔고 또 결국 OKC는 수비의 팀이고 덴버는 진짜 극한의 7인 로테이션 쓰거든요. 48분을 7명에서 쪼갰습니다. 그래서 지난 4차전 4쿼터에 역전을 당했거든요. 덴버가. 그래서 OKC가 더 쌩쌩하고 더 수비력이 좋고 지칠 때가 됐죠. 네, 이제. 그렇죠.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지치는 쪽은 덴버기 때문에 저는 OKC가 68승 팀답게 서부 컨퍼런스 결승 가지 않을까 그럼에도 생각합니다. 야, 그런데 사실 덴버가 최근에 한 7년 정도간의 이 플레이오프 성적을 보면 뭐 서부 이제 세미파이널, 서부 파이널, 세부 세미파이널, 서부 뭐 1라운드 그냥 계속 플레이오프를 최근에 나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고 보기는 너무 말이 안 될 그렇죠. 정도로 노련한 경험은 팀이죠. 정말 노련한 많고 팀이죠. 노련한데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못 해주는 이 들쭉날쭉한 경기력이 계속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포터 주니어가 어깨를 다쳤기 때문에 네. 3옵션이 사실상 없거든요. 그래서 갈수록 힘든 싸움을 하는 쪽은 덴버다 이렇게 봅니다. 덴버는 항상 그런 점이 참 아쉽습니다. 네. 요키치처럼 계속 꾸준하게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덴버의 요키치 말고는 없다는 게 그런 부재감이 좀 많이 느껴지는 시기인 것 같네요. 네. 자, 지금 4쿼터가 종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전해드렸던 서울 SK와 창원의 이제 챔피언 결정전 5차전 경기 86대 56으로 30점 차. 네. 야, SK가 승리 가져갔네요. 네. 야 이게- 이거 모릅니다. 그렇죠. 단기전에서 이런 경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예, 쉽게 흐름을 넘겨주면 그대로 그냥 흐름이 쭉 가는 경기들이 정규 시즌보다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결승에서 점수가 이렇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야 근데 이거 내려가도 이 정도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면 네. 사실 SK를 보는 순간 LG 입장에서 좀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끝까지 점수를 이제 벌린 것으로 보이는데 6차전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 경기들 보셨을 텐데 SK가 LG를 잡아낸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원희에 기대지 않나요? 예전에는 그냥 SK가 강하다보다 원희가 강하다는 느낌이었는데 네. 지금 원희 없는 시간에도 힉스하고 안영준이 살아나면서 오늘 힉스 엄청 잘했죠. 네. 그 원희 없이 다 힘을 내는 농구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좀 기폭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승부는 창원으로 그리고 6차전으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자, 다시 NBA 이야기로 넘어와서 오늘 NBA에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야, 이거 그 드래프트 로터리 픽 추첨 행사. 그러니까 네. 굿을 넣고 이제 순위를 결정하는 건데 루카 돈치치 트레이드로 정말 지탄을 많이 받았던 팀이 댈러스였죠. 그렇죠. 근데 그 댈러스가 1.8%의 확률을 뚫고 1순위 지명권을 거머쥐었어요. 이게 정말 네, NBA 로터리 픽이 역대 없었는데 그죠? 맞아요. 네, NBA 역대 네 번째로 낮은 확률로 1순위를 받은 거거든요. 1위가 올랜도 매직이 샤키로니에 이어서 그 크리스 웨버를 영입했을 맞아요. 때. 네. 그때 2년 연속 하드웨이. 2년 연속 맞아요. 1순위했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낮은데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지난해 드래프트 같은 경우에 신인들의 무게감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쿠퍼 플래그부터 해서 그렇죠. 엄청나게 좋은 선수들이 많죠. 많은 그 그렇죠. 풍작 드래프트에서 1순위 지명권을 댈러스가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쿠퍼 플래그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가장 기대를 많이 모으는 초대형 신인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안 뽑을 리는 없겠죠. 예, 댈러스가. 무조건 1순위죠. 무조건이죠. 뭐 레리 무조건이죠. 버드, 제이슨 테이터, 그다음에 프란츠 바그너 뭐 이런 선수들과 비교되거든요. 절대 망할 수가 없는 안정적인 그렇죠. 선수다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주 주간 농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일 농구 해설위원, 월간 점프볼의 편집장 정지욱 기자, 배우 겸 해설위원인 박재민 씨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